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라는 의미는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용역을 뭔가를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한 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발급한 게 잘못됐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수정 사유에 따라서. 그러면 그러한 세금 계산서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부속 명세서가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매출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발급한 내용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기 이 서식으로 그 합계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모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그러한 세금 계산서다라고 하면 합계표 제출 대상이다. 확정 신고 때 혹은 예정 신고할 때 다 합계표를 제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딱 해놓으면 홈택스 과세 당국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부분 하죠, 그죠? 부가세 신고할 때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들 쫙 프린트해서 우리가 그 합계, 장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 신고 시에 합계표를 제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확정 신고 때 제출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나중에 가산세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확정 신고뿐만 아니라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 청구 할 때도 합계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 시에 합계표 제출을 하면 가산세는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합계표를 한번 서식을 보시면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죠.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거다. 10일까지 뭐예요? 발급을 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인 11일까지는 전송을 해야 되는 게 전송 기한을 지키는 거죠. 그래야 가산세 없는 거고, 그 외에 종이세금 계산서 대표적으로 발급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매출 처별이니까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 가액 뭐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라고 하면 합계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두 개인 거예요.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든지 뭐 이러면 가산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는 우리가 전산으로 엑셀로 업로드 해가지고 했던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처별 합계표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계산서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드시 면세 대상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그러한 재화 용역의 공급이었다라고 하면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 이런 취지고, 보통 이제 면세 사업, 면세 적용 대상 거래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면세 적용 대상 거래를 과세 사업과 동시에 한다라고 하면 겸용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보통 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제출 의무가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다음 연도 2월 10일 우리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을 한다. 이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근데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다 제출을 하죠. 그죠? 이거는 기한이니까, 그죠? 계산서, 메인 매출, 계산서 합계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부가세 신고할 때 법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하면서 그냥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뭐 법인 면세 사업자인 면세 사업인데 법인이다라고 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산서 발급하는 내역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전자 계산서도 그 계산서도 모두 전자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총 수익 금액이 1억 이상인 그러한 개인 사업자 똑같이 맞췄죠. 1억으로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면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종이로 계산서를 많이 발급을 해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알고 있겠지만, 뭐 특히 뭐 음식점 사업자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를 많이 떼먹었죠. 솔직히 떼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과다하게 받는 그러한 계산서들을 좀 통제하고자 또 한도 규정을 또 두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와 함께 우리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세법에서 영수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영수증이라고 하면 문구점에서 얘기하는 간이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법에서 얘기할 때 영수증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이 영수증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증이라는 것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그죠?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그러한 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죠? 영수증만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자들. 이게 이제 지출 증빙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카드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이런 거래처들, 이런 업종들에서 지출한 그러한 그 카드 내역들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종들을 영유하는 사업자들은 무조건 뭐만 발급을 해요?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자들이니까 영수증 발급, 신용카드를 발급했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목욕, 이용, 미용, 욕탕 뭐 이런 그 서비스업, 그죠? 미용실, 목욕탕 뭐 이런 데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객 운송 영역, 전세 운송 버스 제외한 이런데, 그다음에 입장권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대표적으로 뭐 직원들 회식 차원에서 극장, 영화 보거나 뮤지컬 보거나 뭐 이런 데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의료보건 영역은 조금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업종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이런 업종들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거죠. 그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영수증을 발급했다 손 치더라도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간이과세자 중에 과거부터 간이과세자였던, 그죠? 지금 간이과세자는 8천만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죠. 예전에는 4,800만 원 기준이었는데 확대가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그 간이과세자였다. 그러면 영수증만 계속적으로 발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최초 간이과세자도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게 해놨다. 그리고 이러한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 중에는 간이과세자도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이과세자는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간이과세자들, 과거부터 간이과세자, 최초 간이과세 신고를 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그리고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얘들은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다. 얘들 제외한 간이과세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다라고 하면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데 거래처에서 상대방에서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위에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는 영수증만 발급을 해야 되는 사업자들이고 밑에 영수증 발급 대상자들은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데 상대방이 거래처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 우리가 가끔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돼 있는 그러한 거래처들이 좀 있어요. 그죠? 거래처들이 어떤 법인의 그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정하게 매일 와가지고 밥 먹고 가는 거, 그 뭐 월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음식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있네? 이렇게 뭐 놀라지 마시고 어찌됐든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뭐 이런 여기 보면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한다. 이런 취지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